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혼율도 있습니다.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혼율도 줄고 있다고 그래요. 왜일까 보니까 결혼 건수가 줄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한 가지, 전체적으로 이혼율은 줄었지만 고령층 이혼, 즉 황혼 이혼은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겠다는 거죠. 결혼한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부부로 연을 맺고 살지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부부 상담하는 곳도 많아지고 이혼 전문 변호사들도 있는 건데요. 이혼에 대해서 오늘 대놓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6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만여 건의 이혼 상담과 1,000건의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2013년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여자들은 매일 이혼을 꿈꾼다. 상큼한 연애, 달콤한 결혼. 당신은 행복해지려고 이혼을 결심했다 등이 있습니다. 네, 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아니 근데 네. 예,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이 변호사님 제가 TV에서도 자주 뵀는데 꼭 네. 앞에 그 이혼 전문 네, 네. 이런 게 붙어요. 네. 실제로 이혼 전문 변론만 하십니까? 거의 그렇죠. 뭐 거의 그래요? 수치로 따지는 네, 정확히 몇 따지지 퍼센트? 않아도 대략 한 90% 이상 이혼 사건이 많고요. 아, 그래요? 예, 이혼 사건 관련해서 뭐 민형사 사건이 이제 관련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 싸움하면 서로 네. 이제 치고받고 싸움 형사 사건이 되듯이 네. 그러한 경우에도 있는데 대부분 저희는 이혼 사건이 제가 많습니다. 보기에 거의 국내 이혼 시장에 네. 거의 독과점 상태. 아닙니다. 네. 이혼은 뭐 이인철에게 물어보라 그런 네. 것 같은데 아니 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역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혼 전문 변호사하면 멀쩡한 가정을 깨는 혹시 그런 변호사 아니냐. 깨야 돈이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자꾸 싸움을 붙여요. 네, 비난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부부가 있으면 네. 아무리 이혼 전문 변호사 옆에 가서 네. 이혼하십시오 해도 네. 이 변호사가 왜 그런가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로 불행한 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이 꼭 필요한 사람은 이혼을 이제 저희가 시켜드리고 반대로 이혼을 원치 않는데 뭐 남편이나 아내한테 이혼 소장을 받았다. 정말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경우에 또 가정을 저희가 지키는 그런 역할을 또 도와드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포장을 하셔도 네. 그 잘 사는 사람은 고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오시죠. 예. 그러니까 그 찌그락찌그락 하는 부부가 네. 이렇게 마음에는 들겠어요. 네. 그 잠재 고객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의사를 꼭 우리가 친해서 꼭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미리 되게. 이제 예방을 차원에서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의사 선생님 말씀 많이 듣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부부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법률 문제도 사건 사고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오면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해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방을 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방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혼도 예방을 하고 네. 법률 분쟁도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는 좀 옆에 변호사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론 분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하필 또 이쪽에 이게 몸을 담게 되셨나요? 저도 뭐 이제 처음에 이제 로펌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다 했죠. 뭐 민사 사건도 하고 형사 사건도 하고 이혼 사건 했는데 이상하게 이혼 사건이 좀 많이 저한테 이제 배당이 됐고 그다음에 좀 해결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많이 사건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쌓이고 또 제가 우연한 기회에 또 방송에 출연해서 또 이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점점 이혼 사건을 많이 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독립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로펌 대표가 됐죠. 언제부터?
저는 이제 로펌에서 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좀 독립을 일찍 했어요. 일찍 해서 그때 이제 사실 뭐 젊은 변호사가 독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하면은 좀 차별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이 막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무료 상담을 막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 전화번호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에 이제 무료 상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시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이혼 사건이 많았거든요. 이혼 상소 사건을 많이 상담을 드렸어요. 그게 몇 년도쯤? 제가 이제 2002년에 사법시험을 붙고 변호사는 2005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06년, 7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직원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뭐 변호사까지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이혼 사건이 지금 10배 늘어난 거네. 처음에 혼자 하실 수 있던 거를 지금 10분이 같이 하고 계시면 이혼이 엄청 늘어났다는 얘기네.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질 걸 이렇게 해안이 있으셨나 봐. 왜냐하면은 뭐 그때만 해더라도 이혼 전문 변호사다 하면 여성 변호사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남자 변호사가 이혼 전문 변호사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죠. 보통 남자들은 형사 사건이나 이제 민사 사건 많이 하는데. 근데 이혼도 남자가 반이고 여자가 반이잖아요. 일단은 그죠? 아내 쪽 있고 남편 쪽 있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남자 변호사도 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저는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성분들, 아내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한 그 여성분의 아내분한테 왜 남자 변호사 선호하십니까 하니까 자기 남편을 좀 대적할 만한 그 남자 변호사, 소위 말해서 좀 기가 센 변호사를 좀 찾고 있다. 그래서 남자 변호사 선호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상은 전혀 기가 안 세 보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또 싸움을 독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굳은 일에 이렇게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좀 직업적 고충 같은 게 혹시 이제 뭐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회의감이 든다든가 아니면 뭐 이걸 안 할 걸 그랬다는 뭐 후회감이 든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으세요? 그냥 있었죠. 남 안 되는 거 좋아요? 아닙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적도 있었죠. 변호사는 사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당사자가 빙의가 되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근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끔 당사자한테 빙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뢰인에게. 내가 아내가 되는 거고 내가 남편이 되는 거라서 부부싸움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가서 상대방이 남편이면 남편과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남편이 변호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 변호사랑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재판할 때 또 뭐 판사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인간관계가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한 10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좀 황폐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당사자가 아니다. 또 너무 빙의가 되면 또 사건이 또 이게 잘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냉철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좀 차분하게 이제 사건을 좀 바라보고 해결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요. 갑자기 두 가지가 궁금한데 그 싸움을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상대편 그쪽에서 아무래도 싫을 거 아니에요. 싫죠. 그렇죠. 막 그쪽에서 막 위협하거나 그 사람과 이렇게 뭔가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있나요? 있죠.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아내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실 때도 죄송합니다. 치밀어서. 부들부들 이제 떠시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하시는. 아니 도대체 남편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조폭 출신 이 회사 대표인 거예요. 남편이 너무 무섭다는 겁니다. 그거는 맡기 어렵겠다. 근데 그런 걸 뭐 겁난다고 안 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마시라 상담을 하고 이제 사건을 맡기로 했는데 남편이 또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거든요. 찾아오셔가지고 회유도 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꼬리 내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 내리고. 그래서 뭐 밖길 조심해라. 뭐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해가지고 제가 막 사설 경호원도 막 붙이고 경찰에도 뭐 신변보호 요청하고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 뭐 어떻게 보면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렇게 그 이혼 이런 걸 계속 다루다 보면 진짜 부부관계
이 부인과의 관계 이런 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아, 이거 타산지석이 돼서 더 아, 잘하려고 오히려. 노력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은 불행하구나. 이혼으로 갈 수 있구나. 네, 네. 더 잘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혼한다고 이렇게 오신 분들 네. 되게 다들 이렇게 뭐라고 하면서 왜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한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반대로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맞을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결정을 못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혼할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면 반반이시대. 근데 그런 분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해답을 찾았어요. 행복을 찾아서 떠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하란 소리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는 이유가 결국엔 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더 행복할까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더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혼하는 게 맞는데 근데 반대로 또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정말로 이혼해서 행복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혼했는데도 지금보다 행복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 그렇게 이혼율이 높아요? 하루에 300쌍의 부부가 남남이 된다는 하루에? 네, 그런 그 조사도 있는데요. 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혼율이 최상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이 3쌍 하면은 뭐 1쌍이 이혼한다 이런 이제 조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적이에요. 예전부터 이제 결혼하신 분 다 통계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는데 지금의 결혼율과 이혼율을 이제 그 따져 보면은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통계 안 잡히는 게 있는데요. 사실혼이라고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지금의 젊은 이제 부부들도 혼인신고를 늦게 하시고 또 재혼하시는 분들도 이제 혼인신고 안 하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이제 이혼 사실은 해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까지 만약에 통계에 집어넣으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이혼율이 높은 거예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좀 우리나라의 문화가 좀 바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혼은 약간 터부시했잖아요. 좀 금기시하고 이혼을 쉽게 결정을 못 하셨는데 그 이혼녀나 이혼남에 대한 시각도 별로 그렇죠. 옛날에는 시각도 좀 편견도 좀 많이 그렇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해서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는 거 특히 이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 예전에는 그냥 참고 살았지 뭐 내 인생에 뭐 별거 있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내 이제 삶을 좀 살아야겠다, 행복을 찾아야겠다고 해서 뭐 연세 70, 80대 오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황혼 이혼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만의 우리가 더 이렇게 억압돼 있었나 그게? 억압돼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는 뭐 예전부터 이혼이 워낙 많았는데 뭐 이렇게 이혼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전에 이혼율이 이제 많지 않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서구의 문화 이런 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좀 늘어난다. 여권 신장 뭐 이런 거 여권 신장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우리 특히 여성분들이 예전에는 아예 뭐 그냥 참고 살지 남편이 가부장적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요즘에 누가 참고 사나요? 한마디 좀 서운한 말 들었다 아니면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뭐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싶다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권 신장도 하나의 중요한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혼하는 이유가 그 사유가 참 많은 텐데 그 요즘은 주로 이제 어떤 이유로 그게 좀 많나요? 이혼 사례가 어디에서 이렇게 예전부터 뭐 가장 많은 게 이제 성격 차이, 그다음에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많은데요. 전통적으로 많은 건 아직도 외도, 배우자의 외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런 심한 폭력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아니 이게 진짜 21세기 무슨 대한민국 폭력이요? 심한 폭력. 심한 폭력. 너무 심한 폭력이 많아요. 정말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폭력이 뭐 남자가 맞는 경우는 적을 거고 거의 뭐 주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맞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에는 이제 매 맞는 남편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창피해서 말도 못한다. 그래서 끙끙 앓다가 이제 뭐 그게 터져가지고 오시는 분이 많고 아직까지도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맞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폭력도 그냥 일반 폭력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그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정말 끔찍한 폭력으로 10년, 30년 동안 참고 사시다가 이혼을 결심하신 분은 많은데 제가 여쭤봅니다. 아니 진작 이혼을 결심하지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런 분들의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폭력을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그렇게 잘해준대요. 너무너무 잘해줘. 어제 내가 미안했어. 그러면서 너무 뭐 비싼 뭐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거기에 깜빡 넘어가시는 거예요. 잘하겠지. 그러면 한 달 정도 잘하거든요. 한 달 있다 또 폭력을 합니다. 그럼 또 그 다음날 잘해주고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거든요.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그냥 10년, 20년, 30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허무하다. 그래서 이제 황혼이 결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그리고 황혼이혼이 많은 것도 이제 참고 참다가 그렇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70대 80대 갑자기 뭐 남편이 때리거나 아내가 뭐 바람 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10년 20년 동안 쌓였던 또 바람도 게 계속 꾸준히 피나 보죠. 핀 그렇죠. 사람이 피는 또 피고 또 피고. 안 피는 사람 안 피고 그게 한두 일종의 번은 넘어가 주고 참기도 네. 하고 했는데 계속 네. 되는 것이고.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결혼하고 났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랑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누구나 그래요. 저희 연애할 아내도 때는 저한테 맨날 연애할 때 그래요. 너무 잘해주는데 아니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해놓고 당연하죠. 왜 고생만 시키느냐. 근데 남자들이 사실 여자들을 이렇게 아내로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너무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을 속이면서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사람을 내 남편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예쁜 점만 보여주고 장점만 보여주고 단점만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그냥 자기의 본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혼 시작부터 그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이제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죠.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았다, 결혼해서 이제 변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이제 발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 그때부터 내가 그냥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구나 이해하고 그냥 평생 사시든지 아니면 빨리 결단을 해서 어떻게 하시든지 헤어지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알았으면 그냥 참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외도라든가 그 이제 폭력이라든가 뭐 어떤 경우는 뭐 도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박을 말씀하셨는데 이 각종 중독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혼인 맞다. 파탄에. 술 중독 있다. 술 중독. 맞습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박 중독도 있고 게임 중독. 게임. 네.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그거래요. 그다음에 약물 중독. 약물. 있고. 이게 다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 사실 안 되잖아요. 이 중독은 굉장히 이게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집안이 완전 망할 수도 있고, 뭐 결혼 생활도 깨지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가장 좋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각종 중독자를 만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해보면 돼요, 같이. 게임을 같이 해보세요, PC방 가서. 술도 같이 먹어보고. 술도 같이 많이 마셔보시고 게임 갔는데 PC방에서 하루 종일 눈 벌걸 때까지 게임하고 있다. 중독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뭐 저런데 카지노 정성 카지노 가서 도박도 해보고. 카지노 합법적인 가서 해보세요. 거기서 막 24시간 막 맨날 며칠 동안 그냥 차 밖에서 안 나온다.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술이 정말로 이제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워낙 또 술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습니까? 이 술 때문에 완전히 부부 생활 깨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술을 마셔봐야 돼. 언제까지? 만취될 때까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마시면은 몰라. 이게 사람이 이성으로 꾹 참거든요. 우리 아내도 몰랐어요. 완전히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만취해서 마시면 그 사람의 이제 이성은 이제 사라지고 원래 그 사람의 그 본성,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신사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과 평생 발라자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보지 말고 둘이 있을 때 제3자.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께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사회적인 약자한테 어떻게 하느냐. 식당 갔을 때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하시는 분한테 어떻게 하는지 갑질하고 하대하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의 가족을 좀 보시고요. 이 가족 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친구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유상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친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아까 폭력 얘기하셨는데 폭력을 막 행사를 해 상대가. 그럴 경우에 이제 이혼을 대비하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막 울면서 찾아오시죠. 이제 내가 이제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자, 빨리 이제 이혼 소송에서 제가 이제 이혼도 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근데 법정 가서요. 이혼도 안 될 수도 있고 위자료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맞았는데도. 왜? 자, 법정 가서 이제 아내분이 막 울면서 판사님 제가 이제 30년 동안 남편한테 맞았습니다. 빨리 이혼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판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자, 이제 그러면 피고 진술하세요. 피고가 남편이잖아요. 남편한테 자, 아내가 그 진술한 거 다 인정합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아니요. 절대로 저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하늘의 맹세합니다 이래요. 그럼 판사가 뭐라냐 아내한테 아내분 그럼 입증하세요 그래요. 입증 뭘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내란 말씀이에요. 증거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느냐? 원고 패소예요. 그럼 아내분 다시 집에 가셔야 돼요. 그럼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나를 상대로 뭐 감히 소송을 해서 또 막 폭력을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네.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야만 이혼이 되고요. 증거가 없으면은 이혼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리거든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판사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판사가 신이 아니잖아요. 명언이다. 네. 그래서 판사가 알 수 있게 어떻게 증거를 내느냐. 시청각 자료를 내면 돼요. 자, 눈에 보일 수 있는 사진, 네. 진단서, 귀로 들을 수 있는 녹음 파일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없이 그냥 본인이 메모를 쓰세요. 내가 언제 맞았습니다. 이건 증거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본인이 썼기 때문에. 이 서면은 상대방이 써야 됩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각서를 쓰면 증거가 되거든요. 항상 잘못한 사람이 어떤 서면을 쓰면 증거가 되지만 저도 각서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본인이 뭐 메모장이나 일기장 쓰면 그건 참고 자료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럼 외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외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증거 확보한다는 게 막 쉽지 않죠. 무슨 둘 탐정 같은 걸 써서 그럴 수도 없고 참.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에요. 그 과정이 정말 구차. 사실 외국에는 그런 거 필요 없거든요. 증거 제시 안 해도 돼요? 안 내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파탄주의라고 해서 외국에는 그냥 부부가 우리가 살기 힘들다. 너무 사이가 나빠졌다. 그러면 이혼이 돼요. 그냥 별거 1년 정도 하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유책주의라고 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잘못을 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해서 막 남편 험담을 하면서 증거를 내고 남편은 반대로 아내가 잘못됐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잘못된 증거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이 서로 막 싸우다 보면은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렇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부가 이혼 소송하면 원수가 돼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어떻게 되느냐? 원수처럼 사이가 나빴던 부부도 쿨하게 이혼하니까 그냥 친구처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법제가 문제점이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부부는 뭐 헤어지면 남남이라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녀한테 별로 안 좋은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부부 사이가 나빠지면 애한테까지 뭐 너희 엄마 나쁜 사람이야, 너희 아빠 정말로 못된 사람 이렇게 험담을 하면은 애 정서에도 안 좋고. 그럼 애는 어떻게 설득하고 뭘 해야 돼요? 되게 부부들 보면 그 내가 애들만 아니면 벌써 이혼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는데 자녀들은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한테는 좀 비밀로 하고 싶다. 비밀 이혼을 하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자녀는 모르게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이라고 하면은 가정폭력 때문에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물론 나이가 너무 어리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바람 피웠다. 네, 뭐 상대에 바람 피웠다. 그럼 예전 같으면 사실 자녀들이 이혼을 말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그걸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변호사님, 우리 어머니 그동안 너무 불행하게 사셨는데 이제 좀 이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걸 잘 봉합을 해서 둘 관계를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혼을 안 하도록 한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죠. 네? 네, 많이 그렇게 막 있습니다. 염장만 지르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례 있으면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죠. 단순히 성격이 좀 안 맞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내 외모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남편이 경제력이 없다. 굉장히 그런 상담 많거든요. 경제 문제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그래도 그건 좀 사소한 거네요. 네. 아까 그거에 비하면. 근데 본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있죠.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빚이 있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했다. 그래서 빚이 얼마인데요? 500만 원, 1000만 원이다. 근데 나는 너무나 배신감을 느낀다. 물론 그분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그거는 상대방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법정, 재판상 이혼 사유까지 되기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좀 주시라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또 부부간의 그런 잠자리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많이 갈등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격 차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네. 그런 경우에도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법엔 딱 6가지만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그다음에 부당한 대우, 그다음에 고부 갈등, 뭐 3년 이상의 행방불명, 기타 혼인을 질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이런 게 6가지 등이 있거든요. 행방불명도 들어갔네. 네. 아직 예전 규정이에요. 안 들어오면. 네, 예전에 이제 집 나가서 이제 연락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좀 오래된 규정이죠. 예. 근데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법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 변호사님이 보실 때도 이건 정말 최악이다. 네. 이런 배우자하고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다. 네. 네?
그런 경우도 있지 많이 있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오히려 이제 그런 배우자가 안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변호사님 그 얘기 좀 해줘. 그 유형이 어떤 남편분한테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네. 남편이 정말로 집안일 잘 도와주고 가정일을 잘한다. 근데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명도. 아 집안일 잘해준다. 잘해. 저는 좀 부족한데.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처가에 너무 잘한다. 그래도 이혼한다. 그래도 이혼한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남자도 얼마나 또 그 돈 벌려면 어렵습니까? 뼈 빠지게 돈 벌어왔더니 맨날 그걸 호화사치하고 명품이나 사고 자기 막 맨날 그 가꾸는 데만 쓰고 네. 다 친정에다 돈 빼돌리고 이러면 또 이혼하고 싶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기적인 사람은 네. 그냥 혼자 사는 게 맞아요. 네. 네, 왜냐하면 같이 살면 항상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든요. 굉장히 흥분하셨네. 네. 그 하시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혼을 잘하는 법이랄까 아니면은 도대체 결혼이란 뭔가? 네. 예? 결혼을 역으로 따지면 이제 결혼 생활을 잘하는 법, 네. 이혼하지 않는 법, 네. 뭐 기왕에 이혼하게 됐으면은 어떻게 이혼을 잘할 수 있나? 네. 마무리 말씀 겸해서 한 네. 말씀 그럼 뭐 해주시죠. 누구나 이제 아시는 얘기지만 약간만 이타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도 있죠. 자녀도 있죠. 상대방의 부모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려해야 됩니까?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 약간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좀 희생을 하고 이타적이 되면 그게 결국에는 본인한테 좋거든요. 그렇죠. 가정이 화목해지면 상대방도 나한테 잘할 거고 그러면 나도 또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는 본인한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게 본인한테 불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약간만 이타적이 되자.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결혼이라는 게 함께 사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 쉽지는 않네요. 쉽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혼하겠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특히 저에게 아주 유익했어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혼 전문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